자, 그러면 효소가 감소되는 것만큼 이 중성지방으로 저장되는 에너지원이 어디로 다 가요? 중성지방으로 다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외부에서 효소를 먹지 않으면 이 비만과 지금 베들레헴 되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들레헴이 될수록 배가 고파요. 왜요? 얘가 고팠어, 얘가. 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원이 없어서 나 밥 줘 하는데 우리는 밥 줘 하는데 떡방면을 계속 먹어요. 자,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먹기 위해서는 인슐린이 반드시 분비해줘야 되는데 어른들이 단백질 잘 안 먹어요. 떡방면을 먹어요. 배가 고픈 거는 밥을 먹어야 된다는 이 개념이 있어가지고 배고프면 완전히 과일당, 떡, 빵에 집중해요. 배가 고프면 먹어야 돼. 그게 삶의 본능이야. 그런데 우리 세포는 너무 이 배고픔에 대한 분리를 못해. 물이 고파도 배가 고파요. 예. 그게 참 치명적이에요. 물이 고파도 배가 고파요. 얘가 고파도 배가 고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분별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런 얘기를 하자. 물부터 먹어봐. 배가 고프면 물부터 먹어보고, 물을 먹어도 배가 고프면 우리 피해 많은 사람들은 파워 칵테일, 미스웨이트 먹어봐. 미스웨이트 먹어보고 배가 고프면 그때 밥 먹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네. 그 순서를 이제 고객들에게 일단 물을 먹고, 근데 PM은 물하고 비타민을 먼저 먹기 때문에 PM을 먹으면 계속 얘가 배고프지가 않아 하잖아. 얘가. 자, 우리가 배고프지 않은 거는 미토콘드리아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습관으로 안 먹으니까 섭섭해서 또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이 신진대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칼로리 180kcal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는 우리 몸에는 있잖아요. 나이 들수록 180kcal 빼고는 더 이상 포도당이 필요가 없대요. 그만큼 포도당은 우리 몸에 1% 저장되고 나머지 잉여는 태우고, 저장되는 거는 지방세포로 가기 때문에 이 비만과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이 메커니즘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왜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거고. 그래서 탑세이프가 뭐예요? 탑세이프가, 자, 우리가 식욕이 있으면 무슨 소리가 나요? 배에서 어떤 소리가 나요? 꼬르륵 꼬르륵 소리 나죠. 그게 무슨 요소가 나와서? 무슨 호르몬이 나와서? 위에는 꼬르륵 하면은 배고픔 신호가 있어요. 그렐린 호르몬이 꼬르륵 꼬르륵 소리를 내요. 배고파 밥 줘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저작을, 식습관 있잖아. 왜 천천히 씹으라고 하는지 아세요? 포만 호르몬, 렙틴이 20분이 돼야 포만감을 느껴요. 그런데 우리가 밥을 얼만큼 먹어요? 속도. 나는 밥을 한 몇 분 만에 끝낸다. 5분. 그래서 꼬르륵 배고팠는데 포만감을 느끼는 이 포만감을 느낀 렙틴 호르몬이 시상하부에서 나오기 전에 이만큼 먹고 배고픔이 느끼기 전에 벌써 양이 다 찼어. 그러니까 이 렙틴이 자꾸 이런 식으로 밥을 먹잖아. 그러면 뭐냐? 인슐린이 저항이 되는 거를 포도당 운반하는 걸 차단한다 그랬죠? 자, 렙틴이 저항이 일어나면 포만감을 몰라요. 그래서 뚱뚱한 사람들이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배고픈 신호를 몰라. 배부른 신호를. 그래서 이 식습관이 무서운 게 뭐냐면 렙틴 저항성, 인슐린 저항성, 이게 얼만큼 인체에 이 중성지방, 자, 여러분이 먹는 탄수화물, 빵이 있잖아. 빵 10분 만에 포도당으로 전환됩니다. 그 정도로 당지수가 높아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거 액상가당 뭐예요? 과일 너무 좋아하잖아. 과일 안에 비타민 미네랄 많다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배고프면 식후에 과일 너무 많이 먹잖아. 자, 당지수 높은 밥을 먹었는데 그 이후에 또 당을 먹는 액상가당은 뭘로 다 간다고요? 중성지방이 딴 데도 안 가요. 액상가당은 간으로 다 가요. 간으로 가서 지방간에 완전 엄청난 위에도 갑니다. 지방이 늘어날수록 뭐가 활성화가 안 돼요? 미토콘드리아. 자, 이 무서운 원리를, 그래서 우리 PM이 이 렙틴 이 호르몬을 활성화시키고
그렐린을 억제하는 이런 호르몬의 내가 시스템으로 탑세이프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렙틴 저항성이 있는 사람은 렙틴의 포만 이 중추를 활성화시키고 배고픔의 호소를 억제하고 이런 부분들을 천연으로 한단 말이에요. 천연으로. 그렇기 때문에 갈급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갈급함이 호르몬 억제와 함께 단백질을 탑재를 해가지고 이런 다이어트에 완전 중성지방으로 가는 이 길목들을 다 차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탑세이프가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고, 자, 이런 모든 영양소의 이 아미노산을 효소로 만들고 아미노산을 호르몬으로 만들고 이 모든 작용을 하는 것이 어디다? 아미노산을 효소로 만들고 호르몬을 만들고 이거를 면역 글로불린을 만드는 장소가 어디다요? 간이다. 간. 그래서 간이 무너지면 이런 모든 메커니즘이 영양소가 한 가지만 밸런스가 깨서 우리 몸은 균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네. 비타민이 그래서 복합체가 나오는 거고, 미네랄이 리스트레이트 그래서 9가지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단백질이 필수와 비필수의 18가지가 웨이에 다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이 왜 우리가 지금 이 비만이 식습관병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생활습관병이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간이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게 간이 하는 일이 해독이죠. 해독. 자, 간이 해독을 언제 합니까? 간이 해독하는 시간. 잠잘 때. 간이 해독을 언제 해요? 잠잘 때. 잠잘 때 몇 시에? 이것도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고객들. 10시에서. 네, 11시에서 2시. 자, 11시에서 2시 간은 해독을 합니다. 간이 해독할 때 잠을 안 자거나 밥을 먹게 되면 독소가 영원히 복구가 안 돼요. 해독이 안 돼요. 그리고 이때 11시에서 2시에 제일 활성화될 게 뭐냐? 신경 전달 물질 있죠. 이거랑 항산화 효소가 이때 제일 활성화돼요. 간이 쉴 때 만든다는 거예요. 간이 쉴 때 항산화 효소가 제일 극대화됩니다. 간이 우리가 그 항산화 요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의미가 또 이거 연결되는 거예요. 포도당하고. 자, 이때는 인슐린 호르몬에 대한 부분 얘기됐죠. 효소에 대한 부분 다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 포도당을 태울 때 꼭 하나가 붙는 게 뭐가 있냐? 산소가 있어요. 산소. 예, 활성산소. 그 어마무시한 활성산소. 그걸 또 배워야 되죠. 왜 미네랄이 필요한 이유인가. 이런 정도를 우리가 머리에 다 넣어서 고객들에게 말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신진대사 부표를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거하고 당뇨 메커니즘 시트하고 예, 그런 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펼치면서 보여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직 그걸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었지 않기 때문에 시트가 필요한 이유는 고객들에게 같이 눈으로 보이면서 왜 인슐린이 이동이 되고 분비되고 우리가 결합시킬 때 미네랄 비타민이 왜 중요한지, 인슐린 호르몬이 어디에서 나오는데 이 인슐린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왜 먹어야 되는지 이유가 뇌에 있는 필수 비필수 아미노산 통해서 인슐린이 필수예요 비필수예요? 그거부터 우리 정리를 해야지. 인슐린이 필수 아미노산입니까? 비필수 아미노산입니까? 필수 아미노산. 필수? 비필수죠, 비필수. 자, 필수는 뭐냐면 단백질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 자, 비필수는 뭐냐면 간이 스스로 생성하는 거. 자, 간이 스스로 생성하는 이 간의 기능이 무너지면 인슐린, 이 아미노산을 인슐린이 만드는 이 호르몬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나오도록 자극하기 위해서는 이 간에서 아미노산 작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미노산이 바로 췌장에 가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간에서 이거를 만드는 형태로 췌장에 보내줘서 췌장에서 분비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비필수 아미노산 인슐린을 간에서 아미노화하지 않으면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이 효소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서는 간 기능이 필수다. 그래서 간 해독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간에서도 중요한 11시에서 2시 사이에 뭐가 만들어져요? 간 해독 기능. 글루타치온.
글루타치온, 불로초라고 그러잖아. 불로초. 자, 글루타치온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폴리펩타이드, 글루타치온. 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밀크시슬에 있는 실리마린도 폴리펩타이드의 강력한 항산화예요. 그게 단백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폴리펩타이드 이 파이토케미칼 식물 영양소의 이 위대함은 뭐냐? 항산화다. 항산. 강력하냐? 네, 조금 덜 강력하냐? 이게 영양의 균형. 자, PM의 NTC 개념의 위대한 건 뭐냐면 파이토케미칼에 대한 아이로베다 배합 기술이에요. 식물의 약초를 아이로베다 배합 기술로 배합을 시켜놓은 거야. 그래서 주원료, 비타민군의 활성화를 위해서 식물 영양소 부스트의 균형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리마린이 뭐지? 이렇게 고객들이 물으면 그래, 밀크시슬에서 추출한 실리마린이 간에도 좋다. 이 개념에 조금 더 확장하면 그거는 강력한 항산화다. 예, 강력한 항산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염에 대한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간이, 예, 간해독에 정말 위대하다는 거죠. 근데 그 항산화 요소가 제일 만들어지는 시기가 어디냐? 11시에서 2시. 그래서 실리마린 성분을 통해서 항산화 요소를 만드는 연료를 공급하는 거죠. 우리가 산화지수를 만들기 위해서 뭘 먹어요? 산화지수를 만들기 위해서. 무노겐을 먹잖아. 무노겐 안에 뭐가 있는데? 아르기닌이 있다. 아르기닌이 단백질이에요, 여러분.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백질, 이 아미노산이 없으면 효소 스위치가 켜지지가 않아요. 단백질 호르몬 스위치가 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은, 자, 우리 몸은 있죠. 이 단백질을 효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호르몬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면역 글로불린,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비타민, 미네랄의 스위치가 필요할 뿐인 거죠. 단백질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비타민, 미네랄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단백질을 통해서 이 아미노산을 만들고 아미노산을 통해서 간에서 효소, 호르몬,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비타민, 미네랄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예, 이게, 예, 맞지 않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단백질을 놓치면 이런 자극이 안 된다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글루타치온을 제약회사에는 어떻게 만들어요? 제약회사에는 글루타치온 채로 만들죠. 왜냐? 우리 세포, 셀에게 그 PTC, 그리고 미세